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평점 9.0과 매치 오브 더 맨까지 선정되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그에게 집중해서 경기를 본다면 그가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13호 골을 넣으면서 유럽 통산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아시아 선수 1위도 달성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번 경기인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전 이후 반응이 뜨겁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 덕분인데요. 그 중에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 13호 골 달성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13호 골도 13호 골이지만 사실 0대1에서 3대1까지 순식간에 역전할 수 있던 이유에 손흥민 선수의 숨겨진 도움이 있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 프로그램인 BB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 경기를 분석하며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 선수. 경기가 끝나고 엄청난 활약을 인정받으며 평점 9.0이라는 전체 최고 평점과 함께 마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최근 9경기 8골이라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던 히샬리송 선수가 훈련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3개월 만에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역시 손흥민은 톱이 맞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친 활약을 한 것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들을 흔들어 놨는데요. 지난번 울버햄튼전 때 왼쪽 윙으로 구석에 고립됐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팰리스 역시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내려앉으며 두 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뚫리진 않았는데요.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역습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팰리스도 역습을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습 상황 도중 벤탄쿠르가 파울을 해 팰리스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 1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잘못하면 울버햄튼 전과 똑같이 질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캡틴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득점을 한 듯 팰리스를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압박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당황한 팰리스는 서서히 수비벽이 무너졌는데요. 결국 팰리스는 동점골까지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 대신 존슨까지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던 토트넘은 후반 77분 존슨의 크로스를 받은 베르너가 동점골에 성공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베르너가 동점골에 성공할 수 있던 이유에 손흥민 선수의 페이크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이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 자세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공을 받을 것처럼 행동하며 앞에서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팰리스의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손흥민 선수가 뒤로 가자 일제히 뒤로 움직였고 결국 공간이 비게 된 것입니다. 빈 공간 뒤에 베르너가 돌아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존슨의 크로스는 완벽하게 베르너에게 연결되었고 결국 베르너가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존슨이 투입된 후 미리 연습된 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계획된 움직임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쌓아온 축구 경험을 토대로 존슨의 크로스가 베르너에게 완벽하게 연결되게끔 페이크 움직임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능력 덕분에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추격했는데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전 이후 두 줄 수비를 깨뜨릴 많은 세부 전술들을 연습해온 모습이었는데요. 최후방에 있어야 할 로메로가 후반전부터 계속해서 최전방 위치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로메로는 수비수였기 때문에 의아해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후반 80분 로메로가 골을 넣으면서 왜 최전방에 서 있던 것인지 깨달았는데요. 후반 80분 메디슨이 올린 크로스를 골문 앞에 있던 로메로가 헤딩으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토트넘이 연습한 전술 같다고 말했는데요. 최후방에 서 있어야 할 로메로가 최전방까지 나와 서 있던 것은 공격 압박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로메로가 헤딩을 따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며 현재 토트넘에서 히샬리송 다음으로 로메로가 헤더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시도한 조커 전술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메로의 헤더골로 역전하게 된 토트넘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승부의 세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2대1로 역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극장골을 당해 동점이 되어 무승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결국 후반 88분 손흥민 선수의 쐐기골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수비를 성공한 뒤 역습 상황에서 침투하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달됐고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하프라인에서 골문 앞까지 질주했고 결국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수 2명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히지 않고 결국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월드클래스 손흥민이다. 수비수 2명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 손흥민의 스피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게 된다면 골이 터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극찬했는데요. 이어서 골 장면에 대해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보면 골키퍼는 반대로 다이빙한다. 그 이유는 골키퍼들은 원래 상대방의 디딤발을 보고 뛴다. 근데 이때 보면 손흥민은 달리다가 페널티 박스에 진입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디딤발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냥 골키퍼 입장에서는 예측을 한 것이다. 라며 그 이유를 말한 것인데요. 사실 저렇게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슈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인 히샬리송과 베르너를 보면 달리다가 따라 잡히기도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슈팅을 할 때 정확하지 않아 빗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슈팅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 공격수 중 원탑인 이유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베르너와 히샬리송과 달리 손흥민 선수는 양발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냐고 묻자 손흥민 선수는 승점 3점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강도 높은 플레이와 경기의 기쁨, 노력 그게 경기의 가장 중요 포인트였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내 생각에 우리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퍼포먼스였다. 베르너가 마침내 첫 골을 넣어서 기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골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팀을 위해서 뛴다면 100% 골이 터질 거라고 확신한다. 라며 캡틴답게 베르너의 첫 골을 칭찬하고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시즌 13호 골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자 화제가 되며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경기에서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